역대 최대 규모라. 못 막으면 끝장. 뭘까요? 카드론입니다. 와, 진짜 카드론이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2025년 1월에 카드론이 42조 5,453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작년 말 대비해 보면요, 1,580억 원이 늘어났어요. 한 달 사이에 0.4%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2022년까지 돌아가 보면 36조 3,191억 원이거든요. 이때부터 2024년까지 2년 사이에 16.7%가 늘어났습니다. 6조 682억 원이 늘어나서 42조 3,873억 원이 됐거든요.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문제는요,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금리입니다. 금리를 한번 보세요.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15.58%입니다. 우리카드는 14.87%고요. BC카드도 14.79%입니다. 하나카드도 14.70%입니다. 연평균 금리가 평균 15% 내외로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15%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금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충격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으면 주택담보대출 5%, 신용대출 6%, 7%입니다. 그러면 15%면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갚기가 좋은데 경기가 나쁘니까 못 갚아요. 이자도 억지로 갚는 형국이에요. 그러면서 갚는 방법이 여러분 알다시피 카드 돌려막기 합니다. 카드 돌려막기. 심각한 문제죠. 이게 역대 최대까지 갔다는 것. 42조 5,453억 원이 못 막으면 끝장.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42조 5,453억 원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1금융권에 대출 받아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2금융권에 대출 받아도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어요. 심지어 대부업체에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카드론으로 가거든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자가 비싸도 카드론을 해야 되겠다는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말입니다. 터지면 어떻게 돼요? 심각하잖아요. 문제는 43조 5,453억 원이 마지막 단계에서 빚이 43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2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빌렸고 1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빌렸을까요? 굉장합니다. 카드론을 주로 쓰는 사람들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자영업자, 중소기업 많을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 보세요. 지금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1,064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부채가 장난 아니에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부채 549조 2천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064조 4천억 원은 어마무시한 거죠. 이 자영업자 부채에는 개인사업자 부채와 가계대출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가 좀 늘어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도 경제 성장률에 몇 배씩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2020년 17.3%예요. 2020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17.3%가 늘었어요. 경제 성장률보다 부채가 훨씬 빨리 늘죠.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론을 못 막으면 이게 카드론이 터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영업자 부채까지 터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영업자 부채까지만 터지느냐? 자영업자 부채 안에는 가계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굉장합니다.
가계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1927조 3천억 원입니다. 이게 2018년에 1536조 7천억 원에 비하면 25.4%가 는 숫자입니다. 390조 6천억 원이 늘었어요. 굉장히 빨리 늘었죠. 굉장히 빨리. 2천조에 가깝다니까 2천조. 2천조에 가까우니까 터지면 끝장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카드에 대한 카드론, 카드 대출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역대 최대가 됐고요. 카드론을 많이 빌리는 가게나 자영업자들에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가계대출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러면 여러분 펑펑펑 하고 터진다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이에요. 가계의 실질사업 소득 증감률을 보면요, 2024년 3분기가 마이너스 1.7%입니다. 마이너스예요. 2분기도 마이너스 1.3%고요. 1분기는 5.7% 성장했으나 그 전으로 넘어가면 2023년에는 1분기가 마이너스 10.9%나 됩니다. 2분기도 마이너스 3.1%, 3분기도 마이너스 3.8%, 4분기도 마이너스 1.7%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어려워져 왔는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빚은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빚은. 그런데 이게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2024년에 2분기에 마이너스 1.3%나 3분기에 마이너스 1.7%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카드론을 시작으로 부채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카드론이 터지면 자영업자 부채도 터질 수 있고요. 중소기업 부채도 터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도 터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 부채도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터지면 끝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채 폭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벌어서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벌어서 갚을 수 없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나마 다행은요. 그나마 다행은 여러분 대환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카드론을 그때 못 막으면 대출을 다시 대환대출을 해주거든요.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조 6,467억 원이었는데 2025년 1월에는 1조 6,111억 원입니다. 한 달 사이에 356억 원이 줄어들어서 2.2%가 줄긴 줄었어요. 줄었지만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이 된다 그래도 위안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리볼빙은요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 7조 5,505억 원에서 말입니다. 2025년 7조 522억 원이 됐으니까 줄기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을 보고 야 그나마 좀 낫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도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카드를 대신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카드를 받아주는 가맹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연체가 자꾸 늘어나. 안 되겠어. 카드 리볼빙도 좀 막아야 되겠어.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는 뜻입니다.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불안하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말입니다. 카드론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은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카드론을 못 막는 이야기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카드론을 못 막으면 결국은 가계부채까지 폭발할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부채가 이거 심각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부채를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상황이 참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